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음바페 얘기를 했었잖아요. 왼쪽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 또 첼시판 금쪽이 루카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는 이제 인테를 가고 싶다 이 얘기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특별히 하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또 유벤투스가 갑자기 또 등장을 해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한 번씩 매주 언급은 됐었어요. 이제 뭐 다른 선수 얘기하다가 첼시에도 팔아야 되는 한 명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나왔는데 사실 저도 얘기하기 싫었거든요. 얘 스탠스가 워낙 일관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저는 음바페랑은 제가 응원하는 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바페랑은 좀 비교도 할 수 없는 금쪽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저번 먹으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금쪽이는 음바페는 금쪽이가 아니다. 진짜 금쪽이는 루카쿠다. 음바페는 그러면 장학금을 줘야 되는 정도면 행세. 이 정도면 모범상. 네, 맞아요. 그 애교 정도지 뭐. 그 방송도 보면은 오은영 박사님 나온 방송도 보면은 매회마다 레전드가 또 경신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애교다. 음바페는 맞죠? 애교 정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벤투스 얘기 때문에 갑자기 난이도가 엄청 올라갔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요 정도의 수준일지도 몰랐어요. 아니 사람이 나이가 93년생이면 그러니까 참 많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저희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해가 생각이 안 되나? 좀 되게 마이웨이이신 것 같아요. 네, 그 뭐 일단 저희와 함께 좀 일단 이적 사가를 좀 살펴보면서 루카쿠 총 정리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이적 시장에서 첼시는 역시 스쿼드 정리가 1순위 과제였거든요. 왜냐면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쿼드 정리가 중요했는데 이제 신들림 방출 소환이 있었죠. 이제 사우디 형님의 어시스트도 있었고 뭐 아스날한테도 절 한번 해야 되고 맨유한테도 절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밀란한테도 해야죠. 그렇죠. 밀란한테 빼면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잉여 자원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1순위 방출 자원이라고 뽑혔던 이제 로멜루 루카쿠 이제 첼시에서 유일하지는 않겠죠. 이제 팬들이 욕을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선수인데 얘가 아직 스쿼드에 남아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루카쿠 이적 사가를 총 정리를 해보자면 첼시가 왜 루카쿠를 팔아야 하는가부터 알아볼게요. 일단은 1번 이 새끼가 이 친구가 여기서 뛰기 싫대요. 아니 그건 좀 일관되게 나왔어요. 그 이적 시장 시작하기 전 시즌 끝나자마자 그 얘기 나왔었던 것 같아. 첼시에서 난 뛰기 싫다. 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프로고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는 선수면 첼시라는 팀에 소속돼 있는 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터뷰하는 거 보면 나는 훈련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나는 잉글랜드에서 뛰지 않겠다. 이런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 사실 그 또라이 중에서도요. 그 선에 넘은 또라이는 아무도 건들지 않아요. 거의 요 정도면 선에 넘은 또라이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 쟤 좀 치워 이 수준. 아니야. 쟤는 건들지 마. 맞아. 쟤는 건들지 마야. 그래서 단체 생활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루카쿠가 요 정도의 스탠스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저는 이제부터는 아니죠. 이전부터 선을 넘은 또라이는 루카쿠다. 이거 건들면 안 된다. 이 선수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동원하고 첼시를 말이 만나러 되냐? 야, 아니. 근데 뭐 계약을 했는데 뭐 변호사 할 게 있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변호사분들은 승패가 그리 중요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수임료 받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사실 모든 재판들을 보면 승패는 정해져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근데 거기서 덜 받거나 이제 더 받거나 이 정도인데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조금 나쁜 사례지만 살인 사건이 났을 때 이 사람을 뭐 무기징역을 할 거냐 아니면 뭐 이제 뭐 50년행 뭐 이런 거를 할 거냐 이런 정도의 레벨이기 때문에 수준이기 때문에 변호사분들은 그렇게 승패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사실 이거는요 승패를 따져봤을 때 이건 패패패 아닙니까 그 정도면? 이건 변호사 뭘 하는 거지. 불가능을 가능케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저도 그렇고 일부 첼시 팬들도 그렇고 얘가 정말 안 팔린다면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루카쿠 자체가 뭐 패급인 선수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워낙 주급을 많이 받는 선수 가치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안 팔린다면 굳이 뭐 무리해서 방출하기보다는 좀 가격을 유지를 해가지고 한 시즌 좀 데리고 있으면서 스쿼드 자원으로 돌리면서 그래서 좀 가격을 맞게 팔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죠. 그런데 뭐 얘가 뛰기 싫다고 하면 사실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아니 뭐 훈련장도 가기 싫다는데 경기장 어떻게 데려갑니까?
게다가 인테르만을 고집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이제 그게 좀 최악이었어요. 첼시를 곤란하게 만들었죠. 이제 다른 링크도 있었는데 뒤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이제 특히 사우디의 5천만 유로 오퍼를 거절을 함으로써 이거를 안 받으면은 어떡하냐? 나는 사우디 가기 싫다. 이제 모두가 사우디를 혜택할 때 난 안 갈 건데 이런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되게 낭만 있는 분이시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루카쿠를 팔아야 되고 이제 두 번째 문제로는 재정적 문제가 있어요. 이제 FFP 룰이랑도 연관이 되는데 사실 일부 팬들은 그냥 헐값에 팔자. 저희가 이제 가끔 말하는데 10만 원 받고라도 팔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팔자. 아니면 뭐 유스에 박아놓자. 이런 말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사실 우리가 돈이 얼마인데. 농담삼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주급이 5억인가 받잖아요. 네, 이제 니제르 킨셀라의 보도에 따르면 루카쿠의 계약이 아직 3년 남았기 때문에 이제 장부상으로 6천만 파운드가 더 추가로 기입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게다가 여전히 구단 최고 연봉이 32만 파운드, 이게 한화로 약 5.4억 이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첼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상을 맞추기 위해서 아니면 주급을 깎기 위해서라도 얘를 안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사우디 거절한 게 아니네요. 네. 돈은 충분히 있다 나는. 그리고 사실 돈을 이 정도 받잖아요. 근데 첼시가 싫다면서요. 그러면 어떤 기분이 좀 궁금해. 월급을 받을 때 주급이 들어올 때마다 싫은 기분일까 아니면 좋은 기분일까? 그래도 돈은 좋지 않을까요? 돈은 좋은가? 아 런던 싫다는데 돈 들어왔네. 이게 사실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돈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감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첼시가 그렇게 싫다면 얼마나 싫어하길래 돈이 들어와도 싫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몰라요.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안 돼요 지금. 뭐 추가로 이제 첼시 입장에서는 스트라이커 보강, 이게 공격수 링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특히 이제 블라우비치라던가 아니면 콜로무아니, 라우타로도 잠깐 있었고요.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적료를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카쿠를 팔아서 이적료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첼시는 루카쿠를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카쿠가 가고 싶다는 팀이 있었죠. 인테르로 원래 가고 싶다고 계속해서 찡찡댔는데 인테르 상황을 한번 보자면 사실 루카쿠가 오매불망 인테르만 봤어요. 처음에는. 네. 이 정도쯤 되면은 팔만한데 왜 거래가 안 될까? 그래서 인테르 상황을 보면은 인테르도 일단 루카쿠가 필요했습니다. 일단 최전방에 제코가 나가면서 스트라이커 보강이 필요했고요. 호아킨 코레아라던가 아니면 라우타로 이런 선수들도 기복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한 스트라이커 자원이 필요했어요. 게다가 루카쿠가 인테르를 원했기 때문에 인테르도 그러면은 와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리고 지난 시즌 막판에 가면은 또 활약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쵸. 근데 인테르는 돈이 없었죠. 자, 이번 시즌 챔스 결승에 갔어요, 인테르가. 그러면서 이제 총 1억 유로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FFP 뭐 충족하면서 내야 될 돈, 아니면 비상환해야 될 돈, 아니면 모기업인 수닝의 재정 문제 이런 게 겹치면서 챔스 결승에 간 팀이 8천만 유로 가량의 적자를 봤다고 해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안 좋다는 얘기는 워낙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그쵸. 그리고 빚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려져 있었고 사실 뒤에서 얘기할 건데 바로 나올 거예요. 바로 나올 건데 이 오나나 얘기가 여기랑 연관이 된다 이런 그쵸. 얘기도 굉장히 많죠. 네, 이래서 이런 상황에서 첼시가 요구하는 이적료 이제 한 4천만 파운드를 원한다고 계속 나왔는데 이거를 맞춰주긴 어려웠어요, 인테르는. 그래서 처음에는 임대 후 완전 이적을 원한다. 아니면 분할 지급을 원한다. 그래서 옵션 포함 3,500만 정도 내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첼시는 아니다. 올해 완전 영입을 해라. 그리고 우린 4천만 파운드를 원한다. 이런 스탠스였기 때문에 이적이 지지부진했고 그래서 인테르는 뭐 라우타로, 브로조비치, 오나나, 바렐라 이런 좀 돈될 만한 선수들 있잖아요. 이런 선수를 팔아서 이적 자금을 마련해야겠다. 그런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뭐 그런 와중에 마르코스 티에람을 FA로 사면서 약간의 스쿼드를 보충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나나가 이제 주요 매각 자원으로 떠올랐는데요. 이제 대야를 떠나보낸 맨유가 오나나를 원하면서 얘를 팔아서 루카쿠를 사야겠다 이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특히 이제 오나나는 골키퍼잖아요. 골키퍼는 사실 이적료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원래. 근데 오나나는 5천만 파운드라는 이적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면은 얘를 팔고 루카쿠를 산 다음에 골키퍼 보강까지 추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로마노가 오늘 17일 오전 기준으로 히어위고를 5천만을 띄웠어요. 그러면 아마 이 돈 금액 맞겠죠? 네. 대충.
근데 이제 5천만 유로 정도라고 나오는데 이 돈으로 이제 루카쿠 살게요라는 준비까지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첼시도 그런 네.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 뭐 돈이 없는 거 알겠어. 근데 오나나 팔 좀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뭐 기다릴 수 있어. 그래서 오나나 파려고 해서 가겠구나 인텔. 근데 네. 얘기가 달라졌죠. 여기서 이제 갑자기 루카쿠 이 루 금쪽이 이 친구가 갑자기 마음을 바뀌는데요. 거기에는 유벤투스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사실 유벤투스가 이전부터 링크가 조금씩 있었어요. 알레그리가 원한다, 아니면 블라우비치를 팔고 루카쿠로 메우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루카쿠가 유벤투스를 가고 싶어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제 과거 인터뷰를 보면은 에이전트가 유벤투스행을 언급을 했을 때 나는 화가 났다. 내가 이탈리아에서 뛸 곳은 오직 인테르뿐이다. 그 정도로 좀 인텔을 충성심이 좀 대단하신 사랑하네. 분이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인테르만 이제 첼시에 있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첼시 선수잖아. 그래서 어쨌든 인테르에 대한 그런 애정을 드러냈는데 갑자기 이제 최근 기사를 보면 인테르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씹고 특히 잠수를 탄 거죠. 그리고 유벤투스와 회담을 가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로마노 기사를 보면 유벤투스가 뭐 3,750만 플러스 알파 해서 한 4천만 유로 정도를 맞춰주려 한다. 이거는 사실 첼시가 요구한 4천만 파운드에 어느 정도 근접해가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려고 한다. 또한 유벤투스는 블라우비치가 팔려야 루카쿠를 영입할 거기 때문에 조금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PSG가 블라우비치에 관심이 있는 게 여기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블라우비치와 첼시의 스왑딜 논의도 있었는데 이건 첼시가 맞아. 거절을 했다. 첼시가 블라우비치를 별로 안 원해하는 것 같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자리가 필요하긴 한데 플라우비치가 사실 유벤투스에서 어느 정도 희생적인 플레이가 많이 개입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그 포체티노 감독의 색깔과 좀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사실 블라우비치가 그 이제 피오렌티나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는 좀 어리기도 했고 포차와 스타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유벤투스를 오고 나서부터 알레그리가 자꾸 이상한 걸 시키니까 얘가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 뭐 맞아요. 밑에서도 뛰고 올라가기도 하고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다른 팀 뛰면 얘가 어떨지는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면 아주 그렇죠. 좋죠. 아니 이강인이 찔러주는 패스에 블러비치는 받아먹기만 하면 헤딩만 지금 무리키처럼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진짜. 이렇듯 현 상황은 일단 유벤투스랑 가까워진 건 사실이거든요. 루카쿠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빡친 팀이 하나 있겠죠, 당연히. 인테르는 이제 통수왕 루카쿠에게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았습니다. 오늘 하나까지 팔아도 돈까지 마련해 왔는데. 네, 이제 루카쿠가 다시 한번 인테를 배신했거든요. 그 왜냐? 그거를 저희가 좀 얘기해 봐야 되는데 일단 맨로 기사에서는 챔결에서 선발을 안 박아줘서 그러니까 선발로 안 뛰게 해줘서 약간 기분이 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상한 게 그럴 거였으면 그쵸. 인테를 감독 안 했겠죠 처음에. 여름 내내 인테를 가고 싶다고 찡찡대더니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인테를 거절했냐 이것도 의문이고 이유를 찾다 보면 뭐 이상한 거 하나 잡아야죠 뭐.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냥 세리에에서 뛰고 싶은데 그러니까 첼시는 싫어 일단. 첼시는 싫은데 세리에서 뛰고 싶어. 근데 인테르가 돈이 없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준다는 유벤투스로 약간 마음을 돌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뭐 챙결 얘기 나와서 하는데 루카쿠는 선물로 안 뛰었어도 됐어요. 그거 잘해줬어요. 이상한 일은 아니죠. 물론 이제 그 당시 루카쿠의 폼이 괜찮았기 때문에 혹시 루카쿠가 나오나? 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선택사항이죠. 선택사항이었는데 뭐 루카쿠가 선물로 안 나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나와서 헤딩 하나 기가 막히게 놓쳤잖아요. 솔직히 맨시티 우승에 혁혁한 공을 루카쿠가 세우긴 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 사람이 이 밉상짓을 많이 하면 운도 안 따라요. 네, 사람이 역시 착하게 살아야 돼. 이거 이게 오타니의 그 운을 스텝을 쌓는 그게 은근 통한다니까 세상 살면서. 그렇죠. 중요하다 봐요 저는. 정리하자면 이제 인테르는 루카쿠의 통수에 이제 극대노했고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에 따르면 루카쿠를 언팔했습니다. 그리고 영입 시도 당연히 철회했고요. 이제 루카쿠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면은 끊어질만 하죠. 우리 돈까지 마련해서 갔는데. 아니 그리고 오나나가 사실 협상하면서도 오나나 딜 조금 근데 모르겠네요. 왜냐면 오나나도 테나랑 같이 뛰었기 때문에 뭐 맨유에 가고 싶었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돈을 오나나를 파는 게 어찌 보면 루카쿠를 사기 위한 행동이었잖아요. 네. 지금 상황을 보면 근데 갑자기 계획이 틀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인텔 입장에서 언팔이 문제가 요가 안 한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오나나 인테르 팬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오나나를 결국 팔 건데
갑자기 루카쿠도 안 온다 이러면은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돈으로 뭐 누굴 사야 될 것 같다. 뭐 공격수 사야죠. 사야잖아요. 다른 선수 사야죠. 어. 어쩌겠어요. 그렇죠. 이제 아스날의 플로린 발로건 이제 작년에 임대 가서 리강으로 너무 임대 좋았어요. 가서 리강을. 20골 이상 넣었던 어. 그런 유망주인데 그런 유망주를 노린다 아니면 타레미를 노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쿼드라도가 뭐 히어리고가 뜨면서 네. 약간 유벤투스한테 약간 얹자는데 너 여기 오네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건 별개고 루카쿠가 결국은 첼시 뒤통수 때리고 인테르 뒤통수 때리고 결과적으로는 유벤투스로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약간 모르겠어요. 의식의 흐름이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또라이가 선에 넘은 또라이는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의 이 상식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 그 인테르를 뭐 그렇게 가고 싶다, 좋아한다, 뭐 인테르는 나의 팀이다 이렇게 인터뷰했던 것도 결국 뭐 인테르가 진짜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첼시 나가서 세리에 가고 싶은데 그냥 뭐 영입할 만한 팀이 인테르밖에 없어 보여서라고밖에 추측을 할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인테르가 약간 진짜 그런 어장 관리한 거 네, 아닌가. 아니 저는 그 사실 루카쿠의 덩치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표현이 저는 뭐 좀 쓰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덩치값 못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정말 덩치값을 못하네요. 진짜 약간 쫌생이 같은. 네. 되게 사람이 그릇이 작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만 이게 이렇게 진짜 제 눈으로 실제로 이렇게 상황을 또 보니까요. 말도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유벤투스 갈 생각을 하지? 아니, 이게 그쵸. 물론 이적이 막판에 이제 좀 행선지가 바뀌는 흐름은 뭐 여태까지 저희가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멜로가 말하기를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선발 안 박아줘서 기분 나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멜로도 어디서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100% 에이전시란 언플이에요. 말이에요. 네. 언플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에이전시가 또 그러니까 에이전시 입장에서 얘가 싫다는데 이유를 만들어내야 그래. 돼. 뭘로 하지 하다가 어.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게 이적할 때마다 얘는 문제거든요. 처음에 인텔에서 첼시 올 때도 사실 맨유에서 인테르 갈 때도 깨끗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인테르 첼시 갈 때도 인테르에서 잘 뛰다가 갑자기 내 꿈은 첼시에 있었다 하면서 첼시에 가더니 반년 만에 난 인테르로 돌아가고 싶다 하고 나가더니 반년도 아니요 3개월이요. 그쵸, 11월이었으니까. 진짜 3개월이요. 그러더니 이제 다시 이번에는 첼시로 돌아가기 싫다 난 인테르에 있고 싶다 이러더니 갑자기 인테르 잠수 타고 난 유베가 좋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심지어 2년 전에 난 유베 가는 거에 화가 났다. 유베 얘기를 왜 해 이러더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루카쿠는 유벤투스 팬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좀 개인적으로 유벤투스 저 큰일 났다. 이거는 진짜 큰일 났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론 모든 사람이 이제 말을 할 때 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정적으로 말할 수도 그럴 수 있고. 있죠. 그다음에 진짜로 이제 본인의 감정이 이렇게 시시각각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면은 이 정도 나이를 먹은 어른이라면은 뭔가 본인의 말에 좀 이제는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그쵸. 드네요. 이게 제가 최근에 오은영 박사님 네. 영상을 좀 보면서 이게 이런 문제가 이제 사회적 규범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그런 거를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대요. 약간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약간 이 친구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나? 약간 사회적 네. 공감 능력이 좀 결여돼 있는 사람이다.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이적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모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뭐 착한 짓을 많이 하는지는 또 모르겠네. 왜 착한 일을 또 많이 하면 물론 축구계에서는 욕을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일상 속에서는 또 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적에 관련해서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은 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은영 박사님도 전문가시지만 네. 사실 축구계도 전문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치료가 불가하다. 축구계에서는 치료가 불가하다. 오은영 박사님이 와서 인격을 고쳐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인격을 고쳐줘도 축구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어떤 이제 본인도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좀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뭔가 전문가한테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비단 이적에서뿐만 아니라 만약에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약간 사회생활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거는 네. 큰일 나지. 야 이건 안 돼.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여태까지 나왔던 그 이적설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평가를 받던 사람들, 뭐 루이스 피고도 옛날에 사연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옛날에 피고가 갔던 것도 있고 뭐 반페르시가 반페르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일단 있지만 역대급이다. 네. 이 정도면 이거는 생각해봤을 때 비교 대상이 없다. 사실 걔는 한 번씩이에요. 어. 얘는 갈 때마다니까. 그리고 사연이 있을 수 있지. 그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이유들이 좀 있었던 네. 것도 있었잖아 사실. 뭐 반페르시도 굳이 이유를 찾다면 뭐 우승을 하고 싶어서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이유도 모르겠다. 뭐 마무리하자면 이제 루카쿠는 결과적으로는 유벤투스와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통수를 쳤다. 그래서 이건 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적설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근시한 쪽으로 산다는 생각도 안 할걸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너무 뭐 미래 약간 한 수 두 수 앞을 보고 그런 걸 아예 안 하는 사람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네. 걸 네, 하는 맞아요. 사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미래를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내키는 대로 하는 타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말도 맨날 바뀌고. 아유 뭐 피곤합니다. 뭐 네. 루카쿠는 피곤하고 그만 얘기하죠. 정상인은 아닌 듯이라고 네. 정리를 하고.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네.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면서 루카쿠 얘기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